2009년 한 여성의 인생을 바꾼 남자친구의 한마디. 넌 정말 추악한 지방 쓰레기 덩어리야. 남자친구에게 이런 망언을 들은 여성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사는 30대 여성 알비나 레인. 보시다시피 그녀의 몸무게는 127kg에 육박하는 초고도 비만 여성이었던. 하지만 알비나가 이렇게 살이 찌게 된 건 임신을 하면서부터였는데요. 임신 중 남자친구의 언어 폭력과 정신적 학대가 심해져 그녀는 오직 음식에 기댔다고 합니다. 폭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걸 먹는 걸로 푼 거죠. 네. 너는 절대로 살을 뺄 수 없어. 평생 그렇게 살겠지. 돼지처럼. 아우. 자, 이런 끔찍한 독서를 들은 알비나. 그녀는 정말로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이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못할 거라고? 네 코를 납작하게 해주지. 두고 봐, 복수할 거야. 그리고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그녀의 복수는 바로 다이어트. 저게 이제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리려고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라 헤어지고 완전히 달라진 나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걸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녀는 완벽한 복수를 위해 매일 달고 살던 고칼로리의 간식과 패스트푸드와의 이별을 선언. 그리고 식단 조절과 혹독한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20kg이 넘는 체중과 40%가 넘는 체지방들 때문에 다이어트는 험난 그 자체였죠. 자, 그렇게 쓰디쓴 다이어트의 나날이 지나가고 무려 4년이 지났을 무렵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짜잔! 와! 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한 명 나갔다. 한 명이 아니라 사람이 한 명 나간 정도가 아니라. 어머. 2명 나갔어요. 2명. 멋지네요. 아,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 살을 뺀 알비나의 멋진 모습을 우연히 전 남친이 알게 됐고요. 네. 알비나, 다시 너와 만나고 싶어.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었던 사람 그 나인 거 알지? 에이! 진짜 맞아야 돼, 진짜.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글쎄, 너 때문에 내가 행복했을까? 내 눈앞에서 썩 꺼져! 이렇게 아주 통쾌한 복수를 날린 알비나. 뜻밖의 복수로 새 삶을 살게 된 그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복수가 아닐까요? 올해 3월 러시아 모스크바에 사는 차잘라스키 씨. 차잘라스키 씨는 요즘 한 몰상식한 이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요. 뭐야, 또 주차를 개떡같이 해놨잖아. 정면 주차 자리에 대각선으로 주차를 떡하니 옆 칸까지 다 차지하는 얌체 주차적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몇 날 며칠을 지켜본 차잘라스키 씨. 결국 더는 참을 수 없어. 내가 버릇을 제대로 고쳐주지! 하면서 응징에 나섰는데요. 자, 얌체 주차족을 향한 복수국. 전동톱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차선을 아주 대놓고 삐져나온 차를 한 채의 망설임 없이 와. 진짜 좀. 썰어버렸어. 그 다음에 자신의 차를 유유히 그 옆에 댔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놓치지 않고 한 행인이 촬영을 했고요. 너튜브에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나도 저런 경험 있는데 완전 통쾌하네. 아 그래도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말로 하지. 라며 정말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4년 여성들의 울음과 비명이 이라크 전역에 울려 퍼집니다. 여자 포로들만 죄다 끌고 와. 아주 재밌겠구만. 살려주세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집단인 IS는 쿠르드계 소수민족인 야지디족을 대량 학살, 5,000명 넘게 포로로 붙잡아갔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고문과 학살뿐 아니라 결혼을 강요받거나 성노예가 돼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너무 끔찍하네요. 그런데 이때 이라크인 민속음악 가수인 카툰 카이데르는 이 잔혹한 IS를 피해 이웃 사람들과 함께 신자르산 가파른 암석으로 올라 온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함께 도망치지 못한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IS의 손에 살해당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는 복수를 다할 때까지 노래하지 않을 거야. 야지디족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겠어. 그 뒤 그녀는 여성 군대를 설립하기 위해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2015년 1월 이라크 쿠르드족 지역 정부는 야지디족 여성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공식적으로 허가. 이후에 태양을 숭배하는 야지디족 풍습을 반영해 Force of the Sun Ladies, 태양의 여전사대들을 편성하게 됩니다. 대단하다. 이렇게 모인 태양의 여전사들은 IS에 저항하는 쿠르드족 민병대 페시메르가에 합류해서 그들과 똑같이 피나는 훈련을 하며 IS에 복수하기 위해 매일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천 명의 IS를 다 처단할 것이다. 그리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라크 북동부 지역 모술 탈환 작전에 참여하게 된 태양의 여전사는 최전방에 배치돼 대대적인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치열한 격전 끝에 2017년 10월 이라크 정부군은 승리를 이뤄냈고요. 정말 자랑스럽게도 태양의 여전사들은 모술에 갇힌 야지디족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자, 이건 뭐 개인적인 어떤 복수를 떠나서 민족을 구해낸 거네요. 그렇죠. 지난 2017년 12월 27일 SNS에 올라온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인도 북부에 위치한 우타르 프라데시주 브린다반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뭔가 이 마을에 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 것 같은데요. 바지가 안 입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매타작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성직자 에? 바바 바스테프 시아스트리. 그리고 그를 때리는 사람들은요, 브린다반 마을 사람들이자 그의 신도들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10년 동안 성직자로 생활했던 바바 바스테프 샤스트리가 공공의 적이 된 사연,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인도 서부의 마하라슈트라주에 사는 두 소녀는요, 힌두교 3대 경전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바가바드 기타를 배우러 브린다반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직자 샤스트리는 이 소녀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 지낼 곳은 있니? 내 수행지에서 같이 지내는 건 어때? 무료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말 잘 들으면 유학도 보내줄 수 있어.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두 소녀는 성직자 바바 바스테프 샤스트리의 수행지에 머물게 됩니다. 이곳에는 다른 소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실상은 너무나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참된 수행과 교육은커녕 외부와는 철저히 차단된 삶을 강요받았고요. 시아스트리는 소녀들에게 걸핏하면 심한 구타뿐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 소녀들을 성폭행하기까지. 진짜 나쁜 놈이네요. 성직자라는 사람 저렇게 해도 됩니까? 정말 나쁜 놈이다. 악마네요, 악마. 이렇게 무려 3개월간 정말이지 생지옥에 붙잡혀 살았던 소녀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한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온 세상에 성직자 시아스트리의 추악한 이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절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인생을 송두리째 뺏겨버린 소녀들. 그래서 피해 소녀들과 마을 주민들은요, 당신은 우리 인생을 망쳤어. 당신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자신들이 당한 성적 학대와 구타를 그대로 복수로 되갚아준 겁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시아스트리. 똑같이 당하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묻고 싶습니다. 2017년 4월 영국의 한 마을을 가득 채운 노란 차들. 오, 와, 이뻐. 귀여워. 어머, 이쁘다. 귀엽다. 3륜차까지. 야, 스포츠카도 있네요. 마치 영국에 있는 노란색이란 노란색 차는 다 모인 듯한 진풍경. 2015년 치과 의사였던 피터 매독스는 은퇴 후 자신의 에마 노란색 V사 경차와 함께 영국 글로스터셔주에 위치한 비버리 코츠월드 마을로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아유, 정말 저 노란 똥차 꼴도 보기 싫어. 아우, 차 빼요. 아유. 피터가 아끼고 애정하는 노란색 차를 트집 잡는 사람들, 차고에만 넣어둬라, 심지어는 폐차를 하라, 이런 막말까지 퍼부었고요. 피터의 차 보닛에 MOVE라고 대문짝만하게 긁어놓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지경까지 이르자 6,000파운드, 약 900만 원에 가까운 수리비가 나왔는데요. 사실 피터가 이사온 비버리 코츠월드 마을은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손꼽히는 영국의 대표적인 부촌입니다. 그런데 마을을 찾은 사람들이 저 못생긴 노란 차가 풍경을 망치잖아,
라며 SNS에 불만글을 올렸고요.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한 겁니다. 어이가 없네. 아니 당사자한테 얼마나 소중한 차입니까? 저 차가 무슨 뭐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뭔 피해를 줬다고 저래. 아니 법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그래. 한편 영국 코번트리에 사는 한 청년 매티 B. 자동차 수리업자였던 그는 폐차 위기에 놓인 피터의 사연을 알게 됐고요. 자신의 SNS에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을 기념하는 집회라는 모임을 개최했는데요. 이때 피터의 수모를 알게 된 영국 전역의 노란색 차주들은 전국의 노란 차주들이요! 우리가 대신 복수해 줍시다! 귀엽다. 라면서 이 모임에 동참. 그래서 자그마치 무려 100대의 노란색 차들이 복수의 칼날을 갈며 비버리 코츠월드 마을에 모여들었습니다. 저거를 막을 길은 없죠. 그럼요. 어떻게 막을 거예요? 돈으로 저걸? 오겠다는데. 게다가 노란 차들의 통쾌한 복수극을 알게 된 V사 자동차 회사는요. 피터의 망가진 차를 새로 고쳐주며 복수극의 힘을 팍팍 실어줬다고 합니다. 야 정말 영화 같은 얘기네요. 2016년 11월 미국 엘라베마주 컬먼 법원 40년형을 선고받은 제이 메이너. 그는 자신의 장인을 총으로 쏴 죽이고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그런데 판결이 난 직후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급기야 가해자 제이 메이너의 석방을 위한 탄원 운동까지 일어났는데요. 왜? 또 왜죠? 가족을 죽였는데 거의 폐륜 범죄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저기에 탄원 운동을 할 수가 있지? 거기엔 제이 메이너의 기구한 사연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그에게는 사랑스러운 딸 줄리아 메이너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 어머니의 양아버지 레이먼드 얼 브룩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당시 줄리아의 나이는 고작 4살. 하지만 9살이 된 줄리아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서 발각. 결국 2002년 레이먼드는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손녀에게 수년간 몹쓸 짓을 한 레이먼드에게 내려진 선고는 고작 징역 5년. 근데 미국은 대체로 처벌이 세지 않나요? 네,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걸로 알려졌는데 굉장히 손방망이네요. 13년이 지난 뒤 줄리아는 결혼 후 세 아이의 엄마가 됐는데요. 하지만 과거의 악몽은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고요. 끝내 남편과 이혼까지 하고 정신적인 고통에 몸부림치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이런 딸의 모습에 가장 가슴 아파했던 한 사람, 바로 그녀의 아버지 제이 메이어. 내 딸은 매일이 지옥인데 그자는 너무 적은 벌을 받았어. 이렇게 딸의 고통에 응당한 복수를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2014년 6월 총을 챙겨 자신의 장인 레이먼드의 집으로 향한 제이. 그는 정확히 레이먼드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된 제이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탄원 운동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를 위해 딸 줄리아가 나섰습니다. 나서야죠. 그녀는 아버지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와의 인터뷰는 물론 아버지 제이의 석방 및 형량을 줄이기 위한 운동을 시작. 무려 2만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이의 석방 운동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2018년 2월 중국 산시성 한중시의 작은 시골 마을 난정현. 자정을 지난 야심한 밤에 비명소리가 온 마을을 울렸습니다. 70이 넘은 아버지 왕지신과 장남 왕샤오준 그리고 막내 왕정준까지 왕씨 부자 셋은 목과 가슴, 배 등 온몸에 무자비하게 칼을 맞은 채 살해당했습니다. 아이고, 또 무슨 일이에요. 일가족을 다. 무슨 일이래요? 이 세 부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은 지극히 평범한 35세 퇴역군인 장 커우커우. 1996년 장 커우커우와 왕씨 집안은 원래 우애가 좋은 이웃사촌이었습니다.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두 이웃. 그런데 마을의 벼농사를 앞두고 책임자 위치인 도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인네가 정말 언쟁을 높이던 왕씨 일가가 무심코 던진 나무 의자에 장 커우커우의 모친이 머리를 맞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이때 당시 장 커우커우의 나이는 겨우 12살. 자,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도 왕씨 일가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셋째 아들 왕정준을 살인범으로 내세웠고요.
그 결과 무고한 사람을 죽인 대가는 고작 징역 7년형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왕실가는 보석금을 내고 셋째 아들 왕정주는 3년 만에 출소했다고 합니다. 한편 한순간에 어머니를 허망하게 잃은 아들 장커우커우. 결국 그는 복수의 칼날만을 갈게 됐습니다. 18세의 군에 입대 특공무술을 연마. 자신의 인생은 모조리 버린 채 인생의 목표는 오직 복수. 그래서 결국 22년 만에 무고하게 죽은 어머니를 대신해 원수가 된 왕실가를 찾아 살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의 복수를 마치고 나서야 자수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사연이 알려진 뒤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3명을 살해한 남자. 하지만 결코 범죄는 미화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대서특필됐고요. 중국 전역에 씁쓸함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미국 뉴저지 한 시골 마을 스틸워터. 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경찰이자 보이스카우트의 교사로도 활동했던 데니스 패그. 그런데 2012년 6월 12일 저녁 자택에서 쉬고 있던 데니스에게 흉기를 든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 정말 삽시간에 흉기에 수십 차례 목이 찔려 무참히 살해당했는데요. 그런데 데니스를 죽인 살인자는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앞선 기사랑 또 비슷한 내용인가요? 자, 이 살인자의 정체, 이웃 주민이자 49살의 평범한 남자인 클락 프레드릭. 자, 검찰은 프레드릭을 무기징역, 즉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4년 6개월 만인 2017년 1월에 그를 석방했습니다. 아니, 무기징역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형이 됐어요? 네, 거기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자, 클락 프레드릭과 데니스 패그, 이 둘의 잘못된 만남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1년 보이스카우트 활동에 참가한 8살의 클락 프레드릭. 그리고 그때 만난 보이스카우트의 교사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경찰 데니스 패그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이자 교사였던 데니스는 가슴에 상처가 있나 한번 볼까? 선생님이 레슬링 알려줄까? 데니스는 지독한 아동 성도착증 환자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클락이 8살 때부터 12살이 되던 해까지 아주 몹쓸 짓을 이 기간 동안 저지른 거죠. 아니, 왜 부모님한테 말을 못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데니스는 클락의 부모님과도 잘 아는 사이였고요. 와, 네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아. 그러니까 남들한테 얘기하면 너도 이렇게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협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정상이 아니었네, 진짜 정상이. 나쁜 사람이네. 진짜 나쁘다. 그런데 2011년 우연히 한 편의점을 찾은 클락. 이때 정말 끔찍하게도 악마 데니스와 마주치고 말았는데요. 그때 그의 옆에는 한 소년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오! 그는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 끔찍한 기억들이 소환됐고요. 증오심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2년 6월 12일 그 뒤 복수의 칼로 응징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역시 비극적인 또 결말로 마무리가 되네요. 네. 자, 비록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지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클락의 범행 동기가 하나 둘 밝혀졌고요. 이후 상황은 대반전. 프레드릭의 형량이 감형된 겁니다. 자, 인간의 탈을 쓰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아동 성범죄. 정말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입니다.